고태공이 막 내 딸아 이러면서 안고 울고 딸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손오공이 그걸 보고서는 자 그만 울고 그만 울어 지금 울 때 아니야. 삼장이랑 오공이 길을 가다가 마을이 보여서 하루 자고 가려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젊은이가 나오는데 어딜 굉장히 바쁘게 가는 거예요. 손오공이 손을 붙잡고서 젊은이 여기가 어떤 마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젊은이가 성질을 냅니다. 아니 마을에 사람이 나 한 명이야? 왜 나한테 물어봐? 바빠 저리 가! 이러면서 손을 뿌리쳐요. 근데 손오공이 손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야. 손오공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손오공이 아이 좋게 말하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혹시 알아요? 우리가 뭐 같이 도와줄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디서 밤톨 같은 놈이 와가지고 사람 속을 긁어 누구 미쳐 죽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손을 놓으라고 하는데 손오공이 재밌다는 듯이 그러면은 내 손을 뿌리칠 수 있으면은 내가 곱게 보내드리지. 그러니까 젊은이가 몸을 비틀고 빼고 손오공을 때리고 차는데도 손이 안 빠지는 거야. 삼장이 그걸 지켜보다가 오공아 저기 다른 사람들 오고 그러는데 그만해라. 그러니까 손오공이 안 된대. 곧 죽어도 얘한테 얘기를 들어야겠대. 자기 지금 엄청 재밌으니까 말리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젊은이가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오케이 얘기해드릴게. 그러면서 여기는 고로장이라는 마을이고 마을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고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됐죠? 나 갑니다. 나 빨리 손 놔주세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너무 성의 없잖아. 자네 행색을 보니까 어디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혹시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젊은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을 고태공이라는 분의 하인입니다. 고태공 막내딸이 올해 20살이고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3년 전에 요괴 하나가 나와가지고 사위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 고태공 어르신이 얘를 쫓아내려고 이런저런 수를 써봤는데 요괴는 꼼짝도 안 하고 결국 고태공 어르신이 화병에 몸져 누웠다. 심지어 이 요괴는 막내 따님을 반년째 집 뒤에 있는 골방에다 가두고는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태공 어르신이 나를 불러가지고 돈을 좀 챙겨주면서 가서 법사님이나 도사님 이런 분들 모셔와가지고 요괴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날 이후로 내가 이런 도사 저런 도사 이렇게 모셔왔는데 죄다 돌팔이들이더라. 요괴한테 져가지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태공 어른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오늘 아침에도 나 이렇게 오라고 하더니 일도 제대로 못하는 모질이라면서 욕을 아주 퍼붓더라. 내가 눈물 참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웬 밤톨 같은 놈한테 붙잡혀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라면 화가 안 나겠냐. 아주 빨리 좀 놔줘라.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젊은이 하늘이 도왔네. 우리는 저기 당나라의 경을 가지러 가는 스님과 그 제자인데 요괴 잡는 거 선수야. 젊은이는 뭔가 믿음직스럽진 못했는데 손오공이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고태공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당사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세 딸이 있대. 둘은 결혼해서 나가고 막내 취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만 남았답니다. 셋째 딸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대릴 사위를 얻어서 나중에 사위덕 좀 보면서 살려고 했는데 3년 전에 웬 훤칠한 놈이 찾아왔더래요. 저씨성을 가진 녀석이었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고 덩치도 좋고 그리고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살아서 와 얘는 대리사위감으로 딱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집에 오자마자 일도 잘해. 그리고 가족들이랑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엄청 마음에 들었지. 그 논밭을 가는데 황소도 필요 없고 쟁기도 필요 없어. 쇠스랑 하나만 가지고도 막 뚝딱뚝딱 잘하고 막 근무 시간도 밤낮 가리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생긴 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입도 삐죽 나오고 귀는 부채처럼 커지더니 요즘 아주 생긴 게 바보 멍텅구리 같이 생겼대. 생긴 게 바보 멍텅구리는 또 뭐야. 그러면서 먹는 건 또 얼마나 먹는지 한 끼에 쌀밥을 4-5마른 먹고 점심때 밀가루떡 100개는 먹어야 된대. 다행히 얘가 고기랑 술을 안 먹어서 그렇지 고기도 먹고 술도 먹었으면 집 진작에 거덜났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쌀 4-5마리 얼마나 되나 해갖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 분분하대. 누구는 18kg라고 그러고 한 말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16kg라고도 하고 그리고 방앗간에 가면 8kg라고 하고 그러는데 네이버 지식인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6kg라고 해가지고 그냥 16kg 기준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럼 4마리면은 64kg. 한 끼에 20kg 포대 3포대를 한 끼에 먹는 거야. 와 이거 뭐 밥을 어디다 해야 돼. 많이 먹긴 많이 먹지. 근데 그걸 듣고 삼장이 하는 말이 또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해요.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말 그대로 소처럼 일하니까 소 여물 먹는 것처럼 먹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고태공이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요즘은 구름도 타고 막 바람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썽을 피우는데 아주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잘 들었다고 걱정 마시라고 자기가 오늘 밤 이혼 도장 찍은 서류 갖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고태공은 이혼 서류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쫓아내주기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의봉을 꺼내들고 뒷뜰에 있는 골방으로 가죠. 자물쇠가 잠겨있어서 고태공한테 저 이거 푸는 열쇠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태공이 어이없어요. 차, 그거 내가 열쇠로 열리면 이 고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농담 just kidding 이러고서 여의봉으로 문을 빵 부숴버리죠. 골방 안은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고태공이 딸 이름을 부르니까 딸이 수척해진 몰골로 나와요. 갇혀 사니까 옷도 꾀죄죄하지, 씻지도 못하고 햇볕도 쬐지 못하니까 비타민 D 부족해갖고 피부도 수척하고, 고태공이 막 내 딸아 이러면서 안고 울고 딸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손오공이 그걸 보고서는 자 그만 울고 그만 울어. 지금 울 때 아니야. 요게 어디 갔는지 얘기나 좀 해달라고 합니다. 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요즘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온다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알겠다면서 고태공한테 딸 데리고 집으로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돌봐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딸로 변신해서 골방에서 요괴를 기다리게 되죠. 늦은 밤에 요괴가 구름을 타고 뿅뿅뿅뿅 와가지고 골방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와서 부인한테 뽀뽀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밀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자기. 아 몰라요. 오늘은 기분 별로예요. 당신도 얼른 옷 벗고 잠이나 차요. 요괴가 옷을 벗고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서 부인을 안으려고 하는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아 당신 어디 있어? 요강에다가 볼일 좀 보고 올라갈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괴가 아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당신네 집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 집 청소 내가 다 하지. 논밭에 모내기부터 탈곡까지 나 혼자 다 하고 있지 않냐고. 당신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명품 가방에 좋은 음식에 과일에 그거 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누리는 건데 뭐가 지금 부족해갖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오늘 낮에 아빠랑 엄마랑 와가지고 골방 앞에다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더라니까요. 당신한테 왜? 사위라고 생긴 것도 괴상하고 그냥 맨날 구름만 타고 다니고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가문이 더럽혀졌다고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다 내가 속상해서 그래서 요괴가 부인을 달래는데 아빠가 도사님 모셔다가 당신 잡겠대요. 그러니까 요괴가 헛웃음을 탁 치면서 참도 그러겠다고. 내가 이래봬도 36가지 변신술을 할 수 있고 쇠스랑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부인은 이번에 데리고 온 도사는 좀 다르대. 500년 전에 하늘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이름 그 뭐라더라 그 제천대성 뭐 그런 이름이던데요. 그러니까 요괴가 듣고는 제천대성? 아유 야 걔랑은 안 돼. 아이고 부인 미안하지만 우리 부부 놀이는 여기까지 합시다. 큰일 났네 이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제서야 손오공이 본 모습을 보이고 야 이 요괴놈아 제천대성이 여기다 이러면서 요괴를 공격합니다. 요괴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자기가 왔던 산으로 서둘러서 도망치게 되죠. 손오공도 재빠르게 뛰어가서 요괴가 사는 동굴 앞에 도착합니다. 둘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싸우는데 이번에 자기소개하는 거 보니까 이 요괴가 달나라 항아한테 고백 공격만 한 게 아니고 스토킹을 했더라고.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막 계속 그러다가 항아가 도망치니까 달나라 가가지고 고성방가 완전 진상을 떨어가지고 옥황상제가 제대로 열받은 거였더라고. 그렇게 손오공이랑 싸움은 밤새 계속되고 요괴가 질 것 같으니까 손오공을 한번 에잇 밀치고 동굴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손오공은 문을 부숴버릴까 하다가 순간 삼장 생각이 납니다. 아 너무 늦게 가면 또 혼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고태공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손오공이 길들여진 거지. 삼장은 마을의 어른들이랑 밤새 수다 떨다가 잠은 안 자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손오공이 왜 안 오지? 이러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손오공이 옵니다. 다녀왔습니다 스승님. 고생했다 오공아. 요괴는 무찔렀니? 사부님 그 친구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천계에서 쫓겨난 해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오공아 내가 물어본 게 그게 아니잖니? 잡았니 못 잡았니? 아직 못 잡았습니다. 아 거의 다 잡았는데 동굴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제가 이 문을 부숴버리고 들어갈까 했는데 사부님 걱정하실까봐 일단 왔습니다. 삼장이 잘했어 굿보이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그 말을 듣자마자 고태공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는 아이고 스님 그놈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드릴 테니까 빨리 좀 잡아달라고. 아주 가문의 수치 같은 녀석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손오공이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근데 내가 그놈이랑 얘기 나눠보니까 밥을 많이 먹긴 했어도 집안일 다 했고 또 들어보니까 따님 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래요? 고태공이 아 몰라 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고태공 집안 사이는 요괴래요 이러면서 막 뒷담화 한단 말이에요. 아 듣기 싫고 빨리 쫓아내주세요. 그러니까 삼장도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잘 마무리 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오공은 알고 있다고. 근데 저 영감도 알 건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얘기했다고. 기다리시면 금방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가게 됩니다. 요괴가 사는 동굴문은 여의봉으로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요괴가 깜짝 놀라서 나오게 되죠. 가만히 있어보자. 무단 침입이 내가 알기로는 사형이지 아마? 그리고 손오공은 남의 집 귀한 딸 훔쳐간 놈은 등지처참이야 이놈아 그러면서 막 둘이서 막 우당탕탕 막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오공이 일부러 쇠사랑을 한 대 맞아주거든요. 손오공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영혼으로 쫓겨나서 돼지 몸으로 들어갔는데 하늘에서 쓰던 쇠사랑은 어떻게 갖고 왔지? 그렇게 둘이 싸우다가 요괴가 손오공한테 너 사는 데가 동승신주 화가산으로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설마 우리 장인이 거기까지 가서 너한테 퀘스트 준 거야? 뭔 소리야 그 늙은이가 어떻게 화가산까지 와? 내가 요즘 하는 퀘스트 있는데 당나라에서 진상 한 명 데리고 지금 서천 가는 일 하고 있다. 지나가는 길에 마을 갔다가
보조 퀘스트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요괴가 새스랑을 탁 내던지더니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는 이보게 손대서 그 스님 어디 계신가? 내가 꼭 만나봐야 하네. 손오공이 뭐야 니까지 게 스님을 왜 만나? 한 번만 만나게 해주게.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만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도 손오공은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거짓말을 잘 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구라 아니야? 하늘에 맹세하고 말해봐. 그러니까 요괴가 하늘에 맹세하면서 만약에 거짓말이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환생 못함 퇴퇴퇴. 그러니까 손오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너 살던 집 가서 불 지르고 와. 진짜 최악이지. 그러니까 요괴가 가서 자기 살던 데 불 지르고 폐허를 만들고 옵니다. 손오공이 그럼 무기도 주고 잠깐 기다려. 털로 밧줄을 만들어서 요괴를 꽁꽁 싸매게 됩니다. 손오공이 고기를 다룰 줄 아는 거죠. 이게 돼지고기가 삶을 때 모양을 유지하려면은 실로 좀 묶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괴가 에헤이 거 살살 좀 합시다 이러면서 끌려갑니다. 그러더니 삼장 앞에서 절을 하면서 사부님 제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알았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장이 손오공을 보면서 야 얘 왜 이래? 너 뭔 짓 했어? 그러니까 손오공이 똑바로 말해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삼장이 듣고는 그러냐 우리 불교파 조직원이 될 거냐 그러면서 받아주고 손오공을 사형으로 모시라면서 큰절시키고는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요괴가 자기는 이미 관세음보살님한테 받은 이름이 있다. 저오능이라고 합니다. 삼장이 듣고는 좋다면서 팔계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고태공은 잔치를 엽니다. 겉으로는 삼장을 위로하는 파티라지만 사실 팔계와의 손절 축하 파티였다. 팔계는 떠나기 전에 고태공한테 잘들 계시고 자기가 불경 가지러 가는 거 실패하면 돌아와서 다시 사위노릇 할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덜덜덜덜 떠는 고태공 일가를 뒤로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가다가 오소선사라는 도사를 만나서 다심경이라는 불경을 배웁니다. 이걸 외우면 마귀나 요괴들한테서 몸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은 요괴들이 달려올 때 삼장이 혼자 막 다심경을 외우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요 다심경은 마하반야 바라밀 다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익숙한 불경 소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더 성장한 삼장일당은 길을 재촉해서 황풍령으로 가게 됩니다.